그냥 내가 갖고 싶은 키워드들을 적어. 막 적어. 졸라 적어. 졸라 적고 저기 적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지. 진짜 1, 2분이면 되거든. 2023년인데 첫 컨텐츠로 어떤 걸 하시려고? 간만에 디얼마이 트웬티스를. 간만에 디얼마이 트웬티스. 지금이 1월 2일 새해에 모였는데 그린룸 토크만 찍기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디얼마이 트웬티스에 딱 어울릴 만한 소재가 어제 막 생각나가지고 사실은 어제 생각해낸 컨텐츠야. 뭐였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월 1일마다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이 자기계발 유튜버가 1월 달에 하는 3가지. 우리 구독자들도 1월이 지나가기 전에 꼭 이 3가지를 각자 했으면 좋겠어. 연말 되니까 친구들도 좀 보고 송년회도 하고 이게 좀 지나오니까 새해가 되면 갑자기 확 고요해지는 느낌이 있어. 12월 31일 되면 막 카운트다운 막 10, 9, 8 하고 막 하는데 막상 변하면 23년이 맞나 싶기도 하고 내 삶은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건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1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컨셉을 잡아. 드로앤드류 말고 내 본명을 써. 문서함이 있는데 2023년 브랜딩 기획 이렇게 써놔. 나는 항상 나를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일한다고 했잖아. 드로앤드류만 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컨셉을 잡는 건데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너는 유튜버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일반 사람들 무슨 컨셉을 잡아? 이러는데 나는 이거를 5년 전부터 했어. 진심으로.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그런 것 뿐이지 5년 전부터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페르소나를 좀 정했던 것 같아. 브랜딩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페르소나잖아. 페르소나가 컨셉을 잡는 거거든. 나는 페르소나가 2개잖아. 그럼 그 드로앤드랑 마세습에 대한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를 다시 재설정하는 거야. 내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에 드로앤드류 모습과 20년, 21년, 22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매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매년 새로운 컨셉을 잡아서 2019년에는 인스타그램 알려주는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은 퍼스널 브랜딩과 엔잡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바꿔나가잖아. 그래서 올해는 나는 어떤 컨셉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키워드를 잡았는데 대충 얘기를 해보자면 드로앤드류의 2023년 방향성은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로서 그 전에 가져왔던 커리어 관련된 거 그리고 돈 버는 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로 나를 수식할 수 있는 거를 확장하는 게 이제 내 목표가 됐어. 앞에 어떤 걸 붙여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거를 나는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걸 생각하거든. 내가 올해 어떻게 컨셉을 잡을 건지 유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브랜드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질이 다 다르잖아. 생긴 게 다 다르지. 입는 스타일도 다 다르지. 할 줄 아는 것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게 다 만들어서 그 사람이라는 브랜드가 생기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앤드류가 되겠다. 올해 이거를 잡았어. 복습해보자.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 페르소나 나는 누구인가. 2023년 나는 누구인가. 목적은 나는 무엇을 하는가. 2023년 앤드류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컨텐츠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2023년 앤드류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2023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이것만 딱 생각해서 한 줄로 적어. 그럼 끝나. 그것만 하면 그냥 컨셉이 잡혀. 근데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 줄로 만약에 못 적겠으면 그럼 내가 갖고 싶은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이 키워드 너무 가치 있는 키워드야. 내 앞에 붙이고 싶어.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다 하면 크리에이터 앞에다 뭘 붙일 거지. 크리에이터 앤드류면 내가 자기개발 크리에이터 붙인 것처럼 그냥 내가 갖고 싶은 키워드들을 적어. 막 적어. 졸라 적어. 졸라 적고 저기 적고 겁나 비벼.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진짜 이 3가지는 꼭 내가 갖고 싶은 키워드다. 골라. 동그라미 쳐. 그 3가지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 그럼 돼. 그 2번째 이제 내가 했던 게 이루고 싶은 3가지 목표 쓰기. 나의 컨셉을 정하다 보면 내가 이 컨셉을 정한 이유가 생겨. 브랜딩 기획에 내가 페르소나라고 했잖아. 그 페르소나가 사실 컨셉 잡기야. 그러면 목표는 사실은 목적 정하기거든. 뭘 할 건지를 내가 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관리 끝판왕 앤드류가 되겠다 이렇게 적었어. 그거에 맞춰서 목표를 한 3가지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컨셉을 3가지를 잡았어? 그럼 이거에 맞춰서 목표를 3가지를 정할 수도 있겠지. 나는 이 3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너무 많이 잡으면 처음부터 약간 힘들어지거든? 올해 내가 이 3가지만 내가 진짜 해도 나는 성공한 2023년을 보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좀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
터무니없는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번에 읽은 책 중에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내가 어저께 읽었는데 이 책에서 목표와 갈망의 차이를 이해하라고 나오더라고. 현실성 있는 거는 그려지는 거는 목표인 거야. 근데 현실성도 없는데 감정적으로 원하는 거는 갈망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목표를 적을 때 그냥 단순히 적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한 행동들도 같이 적으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나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책 한 권을 쓰기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1년에 12달이니까 나누면은 한 달에 얼마를 써야겠네, 일주일에 며칠 동안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정해놓는 편이야. 근데 만약에 목표 설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계획을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이 책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단계 과정 마스터하기, 이 단락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 두 번째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이 당신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도록 방치하지 마라, 세 번째가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라,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다섯 번째 계획을 끝까지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라. 이 목표를 이룰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목표를 둘 때 결국에는 그게 내가 없어서 그걸 갖고자 하는 거거든. 그동안 내가 그게 없었나를 생각해보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정확히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근원을 찾는 거지. 그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예를 들면 볶음 만들기. 근데 그걸 왜 못했을까? 그 문제를 하면은 야식 먹은 거, 아니면 운동 뭐 한 거, 뭐 이런 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로 수립을 하는 거지. 그 목표를 결정하고 나만의 원칙들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온 책이더라고. 되게 흥미롭게 읽어서 추천해주고 싶고, 그래서 나는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내가 컨셉 잡은 거 밑에다가 적어봤어.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더라고. 그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뭔지 맞춰볼래? 세 번째? 응. 내가 매년 1월 1일마다 하는 거야. 지금 4년째 하고 있어. 땡! 자기암시 리스트 리뉴얼하는 거. 나는 진짜 실제로 이걸 한 지 4년이 됐어. 매년 새로운 자기암시 리스트를 작성을 해. 내 채널에 자기암시 영상 하나 있잖아. 그게 지금 조회수가 70만? 70만 넘었지. 사실 그거 나 2021년에 쓰던 자기암시 문장이야. 사람들이 공개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던 건데, 나는 그걸 매년 조금씩 바꾸고 그 해에 내가 설정해놓은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커스텀을 해놓거든? 앞에 우리가 컨셉 잡고 목표 정하고 행동했잖아. 그럼 그 행동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쓰는 거. 오늘 2023년이니까 내가 23개의 문장을 적어놨어.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뭘 하냐면 12월이 되면 반성을 하지. 근데 1월 달에 다시 이거를 리스트업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걸 설정을 해. 그리고 매일매일 이거를 2분씩 투자해서 읽어. 그러면 이거를 12월까지 가져가? 그러면 내가 1월에 계획했던 거를 12월까지 계속 상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지. 어차피 리스트 적어놓으니까 그거 읽는 거 진짜 1, 2분이면 되거든? 중간에 까먹었어. 근데 6월에 다시 시작해. 그래도 괜찮아. 아, 나 1월에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야. 나 어디까지 왔지? 그걸 다시 달려보자. 다시 계속 리셋이 되거든? 내가 계속 출판사들로부터 책을 봤잖아.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루틴?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이 나와. 그들이 갖고 있는 루틴에 대해서 담아놓은 책인데, 이 중에 스컷 애덤스라고 유명한 이제 만화가가 있는데, 긍정선언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말을 했대. 근데 긍정선언이 나는 자기암시랑 똑같은 것 같아. 긍정암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확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도 여기서 자신의 성공을 끊임없이 확신하라라고 문장이 있거든? 사실 이 자기암시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 효과를 나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걸 경험했거든?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해봤자 손해나는 건 없어.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봤던 책 중에 굿모닝 헤빗이라는 책 기억나? 그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를 응원하는 리추얼을 만드는 거? 그러면 내가 또다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은 삶이 변화되는 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삶이라는 게 되게 불공평하잖아.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배경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뀐단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주변의 응원을 많이 받아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서 조금 실패해도 금방 일어나고 툴툴 털고 일어나고 계속 잘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혹은 응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작은 실패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후자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도 나를 응원해줘야지. 그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는 그게 엄청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나도 좋은 부모님한테서 사랑도 받고 자라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컸지만 때로는 삶에서 내가 굉장히 혼자라고 느껴진 적이 있었고, 나는 해외 생활 또 오래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내 주변에 내 편은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우울한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허우적된 시기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나라도 내가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붙잡아야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를 위한 문장들을 적어 나가는 걸 1년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를 나 스스로에게 매일 읊어줌으로써 내가 지쳐도 상기시키고 다시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라 생각하거든. 이 세 번째 자기암 시리즈 쓰는 게 정말 생각하기 어렵다면 10문장이라도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짜 그거를 1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일매일 했는데 내가 삶이 변하지 않았다. 12월에 나 찾아와. 진짜로. 근데 대신에 매일매일 해야 돼. 최소한 성취는 못 내더라도 회복 탄력성은 엄청 좋아질걸? 그리고 그걸 하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질걸? 나는 그 작은 불씨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1월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꿈꾸는 문장들을 써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문장도 사실은 내가 23개를 썼잖아. 되게 고심해. 되게 고심한데 난 여기서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 한 개만 공개해주세요. 한 개요?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이룬다. 이거는 매년 있었고, 나는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위 1% 프리워커다. 이미 이룬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올해도 그렇게 살 올해도 거다. 있다. 왜냐면 작년엔 그 문장이 없었거든.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크리에이터다. 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강연가다. 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렉터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들을, 이 직업에 맞는 문장들을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그 앞에는 조금 더 커스텀된 문장들. 이걸 맨날 읽다고 생각해봐. 야, 나 같아도 세뇌돼서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1월이 가기 전에 요 3가지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 내 컨셉 올해 이렇게 살겠다 문장 하나 잡고, 그리고 목표 3개 적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게끔 상기시켜주는 문장 10가지만 적으면 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적는 거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를 글로 봤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요게 조금 이렇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뒤숭숭한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그래, 올해 이렇게만 살면 성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그러니까 적어. 적어. 적으면 된다. 여기까지.